이제 우리가 앞에서 급여대장도 만들어 봤고요. 또 상여대장도 만들어 봤죠. 자, 그 대장을 다 만들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배울 거는 이제 대장 작업을 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작업하는 것들을 좀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급여 복사. 자, 급여 복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이번 달 급여를 다음 달에도 똑같이 복사해서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급여 내역에 대한 변동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찍어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셨을 때 원래 만들어놨던 거 그대로 복사하는 기능이 사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급여 1월 달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2월 것도 만들 거예요 라고 한다면 원본에 있는 급여 신고 기록을 이렇게 누르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복사 버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복사할 급여 대장의 내용을 이쪽에서 따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24년도 2월에 복사한 걸 따로 이제 만들겠다. 그럼 2월로 이렇게 변경을 할 거고 대상 기간도 2월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급일은 같이 바뀌지 않습니다. 2월로 바꾼다고요. 그래서 지급일과 지급연월은 여기서 한 번 더 바꿔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3월로 나간다. 3월 5일, 3월. 자, 그리고 급여대장 명칭도 복사는 됐지만 같이 복사된 게 그대로 2월에 맞춰서 또 변경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급여대장 명칭은 2월이에요. 라는 걸 넣고 저장을 해주시면 2월자 급여가 복사가 될 거고요. 그럼 복사할 때 이제 항목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급여 사전 작업을 해놓은 게 있다라고 했으면 그 사전 작업한 것도 같이 복사할 건가요? 라는 게 이 위쪽이에요. 그래서 근무기록 확정이나 금액 직접 입력한 것도 혹시 변경해서 같이 복사를 할 건가요? 그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정산 항목 설정, 수당 공제 같은 것들도 똑같이 복사를 다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냥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급여 복사를 하면 비과세 금액을 재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한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복사를 해서 제가 이렇게 2월자로 만들면요. 대장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이 신고 기속을 딱 누른 다음에 이건 복사한 내역이기 때문에 복사한 급여 내역을 한 번 더 눌러서 비과세 재계산 처리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 재계산까지 돌려서 정확하게 금액 주르륵 들어오는지까지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원본의 급여 대장을 눌러서 신고 기록을 눌러서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한 급여 내역은 비과세 재계산까지 한 번 더 돌려주신다. 네, 간단한 과정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급여를 다 작업을 했으면 마지막으로 보는 건 뭐죠? 대장을 확인하고 명세서를 뽑아서 직원들한테 주셔야 되겠죠. 이게 급여 대장 명세서 출력입니다. 자, 그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값들을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출력물 뽑는 건데, 자, 예를 들어 1월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걸로 일단 첫 번째는 급여 대장에서 조회를 해서 뭐 더 수정할 게 있나, 제대로 금액 잘 계산됐나, 요 내역들을 보시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래서 급여 대장 만드셨을 때 급여 계산 대장 버튼 눌러서 조회를 한번 한다. 그래서 수정할 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작업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어요. 그럼 이 급여는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확정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하거나 또는 재계산을 돌리는 걸 미연에 막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건 바꿀 항목이 없어요 라고 하셨을 때 마지막에 급여 대장의 확정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 버튼을 누르면요. 잘 보시면 재계산, 전체 계산 버튼이 누르지 않죠? 그래서 사실 수정해서 다시 전체 계산 돌리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굳이 앞에서 금액 직접을 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확정 처리고요. 확정한 거니 진짜 아예 정말 못 봤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은 확정한 걸 취소해서 다시 돌려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막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확정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명세서를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급여 명세서라는 게 오른쪽 버튼이 나올 거고요. 명세서가 어떤 식으로 나오지 한번 미리 보고 싶으시면 이 조회 버튼을 클릭하셔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명세서를 미리 보고 싶다, 뽑아주겠다 라고 하시면 체크하신 다음에 인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급여 내역들이 쭉 들어올 거고요. 제가 산출 방법 같은 것도 넣어놨더니 급여 대장에 잘 나오고 있네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그대로 인쇄하시거나 또는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한 명씩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야 되나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 명세서 부분에 마우스 살짝 올려보시면 이메일 버튼이 따로 있죠. 그래서 직원분들별로 명세서 보지 않고 바로 쫙 보내면 돼요 라고 하신다면 명세서의 이메일 버튼 눌러주시면 본인들 급여대장만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밑에 각 직원별 메일 주소로 급여대장을 일괄로 메일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세서로 그거 이제 입력해서 메일로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일 발송까지 이렇게 한번 봤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유저페이를 또 활용한다 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웠었죠. 급여 관리 메뉴를 쓸 때 유용하게 쓰는 온라인 급여조회 시스템. 물론 위에처럼 명세서를 메일로 발송하거나 인쇄를 하셔서 주셔도 되지만 내가 직접 내 월급을 들어가서 보겠다 라고 하는 게 pay.ecount.com 이라는 별도의 사이트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pay.ecount.com 제가 미리 로그인 해놨고요. 밑에 위에 주소 입력해 주시고 자, 회사 코드는 어떤 거였죠? 네, 우리 회사 코드입니다. 똑같아요. 이건 여기 넣어주신 다음에 아이디는 뭐였죠? 진짜 아이디를 넣는 게 아니고 이 직원의 사원 번호를 넣는 거였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우리가 사원 등록을 할 때 유저페이 쓰는 사람은 담당자분들이 비밀번호를 직접 만들어서 그 직원한테 알려주셔야 한다. 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면 로그인이 쭉 될 거고요. 자, 이메일 아이디 복구 설정이라고 돼서 이건 이제 뜬다라고 하면 이 직원이 유저페이 비밀번호 잊었을 때, 분실했을 때 사용되는 이메일 인증이니까 이메일 발송 한번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유저페이 메뉴는 ERP랑 똑같이 생기는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사원별 급여 조회, 급여 현황 당연히 내 것만 보일 거고 근태 내역도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출퇴근 기록 내역이나 아니면 휴가 잔여 일수 그러니까 관리와 관련된 메뉴들만 이쪽에다가 쭉 넣어 놓기 때문에요. 그거 참고하셔서 다 ERP 메뉴를 다 쓰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급여 내역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1월자 급여가 알아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체크해서 인쇄 버튼 눌러주시면 급여 명세서도 여기서 바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분들이 명세서를 다 굳이 하나씩 메일로 보내시지 않으셔도 직원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내 거 직접 뽑아서 쓰면 된다 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페이 들어가서 보시는 거 한번 쭉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급여 전표라는 거 이제 볼게요. 자, 급여 전표. 자, 이건 약간 심화된 내용이긴 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급여 전표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급여 내역을 기반으로 회계 처리하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실 회계와 관련된 메뉴예요. 그래서 회계 관리를 나는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쭉 보시는 것까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라는 건 보통 사실 급여 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급여를 직원들에게 이제 돈으로 주는 회계 처리가 결국은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확정된 급여 대장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만약에 우리가 급여를 안 썼다, 근데 회계팀을 쓴다라고 하시면은 각각의 직원별로 그 급여 금액을 다 계산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급여 대장은 다 계산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회계 처리해서 넘겨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 쪽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경로는 회계 메뉴로 갈 겁니다. 회계의 패스트 엔트리의 일반 전표라는 메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원의 패스트 엔트리 메뉴의 일반 전표. 자, 이 일반 전표라는 메뉴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계를 하는 회계 전표예요. 그래서 내가 회계를 전공했다는 분들이 차대변을 쪼개서 입력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라는 분계 처리하는 메뉴인데 그러면 전 지금부터 분계를 하나요? 자, 지금은 분계와 관련한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요 중간에 보시면 전표 블록이라는 기능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전표 블록이는 뭐냐?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내가 이제 회계 전표를 찍는데요. 이카운트의 다른 메뉴에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회계 처리로 바로 넘겨주는 기능이 전표 블록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배웠던 급여관리 급여전표라는 항목을 활용하면 되겠죠.
자, 급여 전표 눌러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사전 작업했던 급여 내역들이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올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1월에 작업한 거 이제 2월에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럼 1월자 급여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회계 처리한 날짜는 뭐 2월 20일 날 하겠다라고 하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급여 대장에 찍혀 있는 금액이 해당 금액과 맞는 회계 계정으로 알아서 찍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급여 판이란 건 내가 이제 총 급여 지급한 걸 회계 쪽 손익계산서에 어떤 금액으로 반영을 시켜주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보통예금과 예수금이 결국은 뭘까요? 자, 보통예금은 뭐죠? 결국 우리가 실지급액인 거죠. 우리 통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급여, 돈인 금액이 되는 거고요. 예수금은 그럼 뭘까요? 그렇죠. 공제 항목이죠. 공제. 월급에서 떼가는 항목. 그래서 월급에서 떼가는 금액은 사실 우리가 나중에 공단에 가서 우리 회사가 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급에선 떼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거는 다시 지불을 해주셔야 되는 금액인 거고, 직원들한테 실제로 지급이 되는 거는 요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예금, 예수금이라고 기본으로 분기가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작업 순서를 제가 좀 보여드렸죠. 급여 분기에서 전표 불러오기에 급여 전표라는 거를 쭉 찍어서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급 코드가 미지급금 또는 보통예금이다라는 한 것은 요거예요. 실지급액으로 찍히는 여기가 보통예금이냐 미지급이냐. 이 차이는 요 전표를 찍은 시점에 돈이 실제로 통장에서 나갔다라고 하면 보통예금 계정과 돈 나간 통장을 거래처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회계 처리를 미리 하지만 돈은 아직 안 나갔는데요 라고 하면 돈 나가는 보통예금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미지급금 이라는 계정을 걸어서 일단 아직 낸 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요. 실지급금, 아직 급여가 지급 안 됐다면 미지급 계정, 그리고 실제 지급이 됐으면 그 지급한 통장을 거래처로 지정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하실 때 지금처럼 급여 내역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 급여 내역 회계 처리하시는 것을 여기 저희가 한 번 더 캡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순서대로 맞춰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위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급여 작업을 회계 처리까지 넘기고 나서 이제 회계 관련한 후속 처리사항 이라는 걸 밑에다가 부록처럼 잡아놨어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아까 통장에서 돈 나간 처리할 때 예수금으로 잡아놓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직원들한테 세무 관련한 공제 금액을 떼서 우리가 직접 회사에서 내주는 건데, 그게 이제 밑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나 주민세 등의 기관을 납부할 때는 예수금으로 잡아놨던 계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4대 보험의 기관 납부를 할 때는 이제 직원이 다 부담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반, 직원이 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예수금으로 넣어주시되,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대신 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경우는 회사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을 많이 쓰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회계 처리까지 좀 제대로 된 계정을 넣고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회계 처리 사항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 전표 회계 처리 시 집계 계정 설정.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에요. 앞에서 회계 처리한 거에 대한 계정 설정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직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사무직과 생산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생산직과 사무직은 엄연히 회계 쪽으로 반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원별로 처리되는 계정을 각 직군에 맞춰서 임원급여로 할지 급여 제품으로 할지 또는 직원급여 판으로 할지, 중요한 건 이 판과 제품에 대한 차이예요. 약간 회계적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판 같은 경우는 판관비 계정이라고 해서 판매비 일반관리비라는 항목에 손익계산서상의 출력물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관련한 것들은 판이라는 계정을 많이 쓰시고요. 제품이라는 계정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계정이라 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제품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것을 우리 경비라는 항목에 합산되는 거라서요. 이 제품이라고 급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 생산직 분들의 급여가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데
생산직 분들을 고용해서 금액을 내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원가로 녹여주는 금액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제품이라는 계정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급여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손익에 반영시킬지 제품의 원가에 반영시킬지를 판단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밑에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저희가 캡처를 해놓긴 했는데 제가 이걸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면 자, 우리 회사에서 급여가 두 종류는 아니고 한 종류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기준은 우리 회사의 사무직과 생산직이 두 팀이 나눠져 있어서요. 우리 생산직 중에서 직원분의 김준영이라는 과장님은 제품 제작 원가에 녹여야 되는 급여로 녹이고 싶고 나머지 영업팀 이런 분들은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월급이 나가는 거니까 판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준영이라는 과장님만 제품 제조 원가에 녹이고 싶어요.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세팅을 통해서 기준을 바꿔볼 거예요.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요. 제가 회계 쪽에서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할 때 전표 불러오기 버튼을 다시 눌러서 급여 전표를 클릭하면요. 자, 1월자 급여를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직원급여판 하나의 계정으로만 묶여서 나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로만 통일하지 않고 생산팀 직원의 급여만은 판이 아닌 제품과 관련된 원가에 녹이는 금액으로 반영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전표 불러오기를 다시 눌러서 급여 전표를 똑같이 클릭을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흐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급여를 바로 누르는 게 아니고 오른쪽 상단에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옵션. 이 옵션 버튼 이렇게 클릭하시면 분계 설정이라고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급여 대장을 갖고 와서 자동으로 탕 하고 회계 분계를 할 건데 어떤 기준으로 분계를 할 건가요? 라는 걸 내가 원하는 대로 기준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급총액이 지금 어떤 계정으로 되어 있죠? 직원급여판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생산팀이 걸려있는 급여는 제품 계정으로 따로 빼고 싶은데요 라고 하셨을 때는 오른쪽에 예외 설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 설정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예외적으로 생산팀에 대한 급여 분계를 따로 하겠다라는 분계 조건을 따로 잡는 거죠. 그래서 신규 버튼을 눌러서요. 조건명에는 생산팀 분계 조건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조건 1. 그러면 조건 1을 누르면 어떤 직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특정 부서가 걸려있는 사람을 모두 다 걸 거냐 이런 내역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원으로만 넣을 거예요. 특정 사원. 그럼 어떤 사원인가요? 라는 것이 갑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갑 부분에 돋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김준영 생산팀만 반영을 할 거예요 라고 따로 골라야겠네요. 김준영이란 사람을 이렇게 클릭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이 김준영 사원이 들어오면 어떤 계정을 넣어줄 건가요? 라는 것을 밑에 계정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생산팀 직원이기 때문에 급여라고 했을 때 직원급여 판관비 계정이 아니고 급여 제품 원가에 녹일 겁니다. 그래서 급여 제품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생산팀 분계 조건을 제가 따로 넣어놨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걸려있는 분계 조건으로 다시 한번 전표를 불러와서 급여 전표를 찍어보겠습니다. 급여 전표 그리고 1월자.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이 하나 갈렸죠? 급여 제품 나눠졌어요. 즉 우리가 아까 특정 직원 김준영이라는 사람의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계해라 라는 걸 체크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 분계 설정이 되어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회계적인 분계를 더 자세하게 쪼개서 정확한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회계 분계 설정까지 좀 만들어 보았으니까 좀 우리가 회계를 정확하게 보고 싶다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는 부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고 이제 예수금 관련해서도 분계 설정을 따로 하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 내역을 또 적어놨으니까요. 요거는 우리가 예수금이 지금은 통예수금인데 소득세 예수금, 주민세 예수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는 회계장부로 관리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넣어놓은 자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